어떤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보다 정말 내 시간에 그다음에 내 나한테 주어진 어떤 나만의 스타일의 삶을 찾아가야 되는 거를 더 집중하고 더 가치 있는 대로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조금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조차도 사실은 6 남매의 아이 엄마로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뭐를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다. 육체의 한계가 왔다.' 했는데도 '아휴 내가 조금만 더 참지 뭐. 그렇게 막 죽을 정도로 힘든 건 아닌데 뭐 좀 뭐 가슴이 답답하다.' 해도 '아이 뭐 좀 이 정도는 뭐 다 이기는 거지. 이렇게 꾀병 부리면 되나.'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미련한 얘기인데 한창 코비드 때 한창 코비드 때 제가 일을 인제 했잖아요. 근데 일을 했는데 제가 코비드가 걸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코비드가 걸렸을 때 그게 이제 반응하는 게 다른데 저는 그냥 좀 많이 지친다, 지치고 좀 피곤하다, 그다음에 좀 가슴이 답답하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 인제 그 열심당인 이 미련한 엄마가 코비드가 걸려서 일을 할 때 지치고 지쳐서 '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내가 정말 코비드가 걸려서 아픈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코비드가 걸려서 그 이후로 제가 너무 그때 쉬었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제가 일만 한 거가 아니라 또 엑스트라로 다른 뭐 그 공동체 일도 하면서 너무 무리를 해서 그때 무리했던 것 때문에 좀 심장이 조금 안 좋습니다. 딱히 이게 어떤 병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검사를 하면 항상 비정상으로 나오고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 참 미련하죠.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황금알을 넣는 거위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았던 데에서 뭐 100 으로 점프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그 생활의 버릇이고 그다음에 생각의 버릇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제 미련합니다 진짜. 너무 미련한데 '왜 이게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뭐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아유 내가 그렇게 아픈 거 다 쉬고 뭐 불편한 거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앞에 인제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그 전쟁 직후 전쟁에서 있으셨던 부모님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는 게 우리 한국 문화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어떤 그 한반도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놀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려고 노는 것 같아요. 그쵸. 일하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는 거야. 사실은 일하려고 하는 거는 놀려고 일하는 거고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라이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같은 그 인제 한국 사람들은 어 노는 이유가 '열심히 일하려고 논다.'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쪼끔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라이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으로 저희가 인제 제가 컨설테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하고 영적인 어떤 게 영성으로 영적 상담을 하게 되면은 가장 우선시 되는 우선순위가 첫째는 건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건강, 그다음에 가족의 안정,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이고 그다음에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건강은 늘 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밀어놔요. 근데 그것처럼 바보 천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제 제 나이 정도 되고 아니면 지금 가장을 뭐 집에 가장이시든 뭐 집에 저기 살림을 맡으신 안주인이시든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사는 어떤 프리랜서든 여러분들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내 건강이에요. 근데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거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지친다고 해서 그거를 이겨내고 어 일을 한다거나 그거를 이겨내고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것보다 아 왜냐면 그걸 왜 이겨내냐면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희생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엄격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내가 피곤하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요. 그리고 내가 피곤하게 일을 하고 지치게 일을 하고 오면은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못 갖습니다, 실제로.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피곤하게 일하면 그만큼 기대감을 아이들한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런데 한번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까지야. 그랬더니 우리 돈이 짧아. 돈이 짧으니까 저기 뭐지? 요게 맞춰서 살아.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기적인 아버지나 이기적인 어머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는. 왜냐면 내가 무리해 가지고 짜증을 내는 아빠나 아니면 내가 무리를 해서 빨리 죽거나 내가 무리를 해서 빨리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큰 병이 걸리거나 그래서 반짝 벌었던 그게 뭐 1 년이든 2 년이든 3 년이든 뭐 5 년이든 요거를 보는 거나 일찍 죽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냥 근근하게 살아서 내가 내 몸의 관리를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없는 살림에서 또 열심히 그 안에서 맞춰가는 어떤 지혜 그리고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풍족해야 애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물질이 풍족해야지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물질이 풍족하면 좋죠. 근데 뭐가 풍족해야 되냐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만 풍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렵고 그걸 이해하는 나이는 10 살, 12 살부터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전까지 아이들한테 부모의 사랑만 풍족하게 주고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지지하는지만 알게 된다면 가난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크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이었고 저도 부모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피곤하게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 '굳이 그렇게 뭔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다 돈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거거든, 실제로. 다른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갖다가 혹사시키면서 일하는 이유가 결국은 짧은 돈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선생님 저도 그렇게 쉬고 싶죠." 그러면 당장 쉬면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생활이 안 되시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제가 상담을 해 봤을 때 보통 아버지들이 자기 몸에 이상이 오는지를 알면서도 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정말 죽기 직전에 질병이 끝까지 갔을 때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들은 골골골골골 늘 골골골 하시니까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병원도 가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의외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 쪽이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런 경우가 아마 이런 형태가 있으셔서 그래요. 그러면 이러시겠죠. '내가 당장 그만두면 당장 우리 새끼는 누가 먹여 살리냐.' 만약에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실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에 사실 것 같으시면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내려가서도 '내가 먹을 게 없다. 뭐가 없다.' 그러시면 없는 데에서도 근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내가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고 그리고 만약에 내 생활 수준을 도시에서 어떤 생활 수준에서 벗어나서 시골로 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기대 수준을 생활 수준을 낮추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과외를 못 하잖아요. 과외 못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내 몸이 많이 아파서 부모자가 그 자리가 없어지면 아이의 인생은 정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인제 자기 몸을 잘 돌볼 줄 아는 거 이게 자기 관리거든요. 근데 자기 관리를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 영도 소중히 여기는 건데 이 물질 만능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인제 부모로서 아이들의 어떤 기대나 이런 걸 해 준다고 생각해 보니까 자꾸 자기 몸을 잘 돌보지를 않아요. 그거서부터 쪼끔 바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죠.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당장 지금 아파서 좀 쉬고 싶고 시골에 가고 싶고 하는데 가족들이 그걸 다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용기냐?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 엄마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가야 돼. 내가 거꾸로 우리 아기가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또 너가 어떤 시골 생활이 더 좋아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으면 어느 부부가 그걸 안 가겠어요. 안 그러게요? 똑같이 부모님 자가 나는 너랑 더 오래 있고 싶고 내가 지금 아프지만 잘 회복돼서 또 너를 좀 부양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엄마가 좀 쉬어야겠다. 이런 얘기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 인생만 사시는 좀 못 되는 부모님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모님 말씀 안 하고 제가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이신 분들. 그리고 아이들은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돈으로 막 하고 학원을 많이 보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외국 유학을 막 하고 그렇게 가면 좋죠. 근데 그렇게 갔을 때 부모님들이 뭐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뭐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내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거를 막 극복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영성적으로 봤을 때 사주팔자로 봤을 때도 그거는 정말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똑똑한 척하면서도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기후 변화 여러분들 느끼셔요? 음. 기후 변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막골에도 기후 변화를 느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섬집 산집 타고 무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제 49제 우리 딸내미하고 아버지 49제 갔을 때 바닷가를 갔을 때도 제가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 많은 생물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조개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마리도 없고 단 조개 껍질이 하나도 없었고 아이스 워터처럼 차가워야 되는 바닷물이 너무 따뜻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 그런 큰 재앙들이 지금 목구멍까지도 왔는데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얼마나 더 연봉을 벌까? 뭐 내가 더 할까?'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기후 위기가 오니까 '아 우리 인제 다 죽었다. 먹고 뭐 놀고 쓰자.'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정말 블랙 화이트로 밖에 생각을 안 해요. 중간 과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기후의 위기가 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오늘의 내 연봉을 벌기 위해서 나를 혹사시키고 이렇게 살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후 위기가 오고 세상이 이렇게 됐을 때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나와 가족을 더 많은 시간이 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방법. 삶을 그냥 남들 따라서 뭐 이렇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보다 정말 내 시간에 그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어떤 나만의 스타일의 삶을 찾아가야 되는 거를 더 집중하고 더 가치 있는 대로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 심판날이 와서 완전히 나라가 이 지구가 쪽박이 나는 날에도 그날에도 장가 가고 인간은 그날에도 시집 장가 가고 그날에도 벼농사하고 그런다는 거죠. 음. 좀 어떻게 보면은 새드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기는 합니다만 참 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인제 따로 의료 통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건강하시고 평안하고 지금 편안하게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정말 축복받으신 거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병동에서는 젊은 남녀노소를 남녀노소를 떠나서 젊으신 쌩쌩하신 어떤 정말 장년의 아들도 갑자기 쓰러져서 너무 무리해서 투잡 뚫잡씩 잡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보겠다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물 한 모금도 못 삼키는 그런 세션을 제가 조금 전에 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주팔자대로 못 사는 거죠 실제로. 왜냐면 내 사주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기준을 맞춰 살다 보니까 내 사주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 되셨든 또 와이프가 되셨든 또는 남편이 되셨든 어떤 가족의 일원이 되거든 아니면 자기 혼자 있으신 분들이라도 인제는 남의 기준에 '내가 뭔가 성공을 해야겠다.' 남의 성공을 보지 마시고 '나의 성공은 어딘가.' 그다음에 내가 꼭 물질로
뭐 이렇게 TV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를 누려야 되는 사람인가? 그거보다는 내 안에 나를 잘 돌보는 기준을 그 기준을 조금 바꾸셔서 사주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타고난 사주대로 사시는 그런 좀 용기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도 한번 다시 한번 또 좀 각성하고 또 다시 한번 '아 내 사주대로 살아야지.' 하는 용기를 한번 다시 가져봅니다. 이 사주대로 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거를 사주대로 살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용기가 있냐? 이 세상은 이미 너무 물질주의로 뼛속까지 물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공은 꼭 넘버로 나와야 되고 나의 성공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잘 살고 잘 살아야지 나는 성공했다고 그러는 그런 어떤 그 관념 속에 있는 그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사주처럼 살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기존의 이런 물질 만능주의,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사회에서 내 사주대로 산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됐어요. 참 슬픕니다. 저도 슬프고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지만 용기 있는 자가 미인도 얻고 용기 있는 자가 새 땅도 갖고 용기 있는 자가 나의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한테 솔직하고 내가 내 삶에 용기 있게 나한테 솔직하게 하면은 나만의 삶으로 또 다른 아주 좋은 어떤 기회들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게 또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 짧은 뭐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지만 여러 가지를 겪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사주대로 잘 사시고 그다음에 용기 있는 삶 사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Don't wanna